지금부터 파트 모델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 보여진 도면은 밀링 기능사 도면이고요. 여기서 다시 보시면 이 도면을 모델링을 할 건데 저는 파트 모델러를 이용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트 모델을 일단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크게 처음에 그려야 될 것은 삼각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사각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하여서 원점 표시에 가까이 되시면 이런 식으로 스냅이 잡히십니다. 스냅이 잡히셨을 때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70, 세로 70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쪽 외곽에서 하단부 쪽을 먼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케치를 하실 때는 처음에 저는 옵셋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여서 그려보겠습니다. 옵셋을 클릭하신 다음에 7mm를 먼저 띄우시고요. 7mm 왼쪽에서 오른쪽 띄우신 다음에 아래쪽은 3mm를 아래에서 위로 찍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을 이용하여서 일단 2mm 전에 이런 식으로 대충 두 개를 긋습니다. 다 그으셨으면 또 옵셋을 제가 한 군데를 안 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5를 여기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D 구속 조건정을 이용하여서 각도를 주겠습니다. 2D 구속 조건정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각도, 이 각도 구속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선을 두 개를 찍으셔야 됩니다. 보니까 이쪽과 이쪽 사이가 지금 이쪽과 이쪽 사이가 7도가 되네요. 7도. 7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쪽과 이쪽 사이가 9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신 다음에 트림 보시면 이 트림은 남기실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트림 누르신 다음에 저는 이 선을 남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을 남길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선을 남길 거고요. 그럼 나머지 이 선과 이 선은 필요가 없는 선에 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쪽 오른쪽을 또 스케치를 하다 보면 옵셋을 또 쓰셔야겠죠. 옵셋 누르신 다음에 거리는 3mm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54가 되겠네요. 54를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더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50과 50은 왼쪽에서 오른쪽 다시 5mm를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식으로 옵셋 해놓고 작업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선을 이용해서 지금 이 부분이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일치시키면 안 되고요. 여기 쭉 가시다 보면 이게 90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90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드신 다음에 트림을 이용하여서 저는 이 선을 남기고요. 요걸 남기고요. 그럼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을 그려야 되는데 이 R을 홀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홀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이쪽 오른쪽을 접선을 먼저 푸셔야 됩니다. 접선이 체크되어 있으면 호가 안 그려지고요. 접선을 꼭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제하시는 방법은 클릭으로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직선 푸신 다음에 오른쪽 스냅 잡히셨을 때 클릭, 왼쪽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반경은 10mm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트림을 이용해서 이 원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클릭하고 위에 직선을 클릭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두 선은 이제 필요가 없는 선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 상단부 스케치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옵셋을 또 띄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옵셋 누르신 다음에 거리는 이게 사진 해석이 되기 때문에 4 더하기 14 더하기 34.5를 해버리면 따로 사람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또 58을 띄우셔야겠네요. 아래에서 위로 58mm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을 클릭하시고 이거 120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임의로 대충 이렇게 긋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아까 썼던 각도 조건이 있죠. 각도 구속 조건 정의. 구속 조건 정의 누르신 다음에 각도를 누르시고요. 각도에서 이 선과 여기 선의 각도가 120도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정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직선을 쭉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직선 나가시고 트림을 이용해서 저는 이 선을 남기고요. 이 선 남길 겁니다. 이 선도 남기고요. 그러면 이 선이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부 보시면 R20이라는 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셋을 이용하여서 거리는 14mm가 되고요. 거리는 14mm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12mm를 띄워주셔야겠죠.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홀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접선을 마찬가지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접선 푸시고 지금 보시면 이쪽 클릭하고 이쪽 클릭해서 반경은 20mm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트림으로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다 자르겠습니다. 저는 2선 남기고요. 2선 남기니까 위가 날아가시죠. 네, 홀을 클릭하고 저는 2선을 남길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날아가고요. 이 선은 그냥 클릭해서 델리트키로 지우겠습니다. 이 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형상으로 지금 외곽 스케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경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안쪽 스케치 중에 일단 원을 먼저 그릴 건데 여기 보시면 원 아이콘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원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XYZ라는 좌표 입력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원 클릭하시고 이 좌표 입력을 눌러주시면 이 좌표대로 원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X54에 Y35 위치에 있는 10파의 원을 그리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 점이 잡히고요. 여기서 방향값 5만 써주면 10파의 원이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값은 안 변하고 35 더하기 10.5 이런 식으로 Y값만 변하게 되는 거겠죠. 반경은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35 빼기 10.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경은 7mm 그대로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센터선을 한 개 안 그었는데 이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큰 선에 가까이 가시면 스냅이 잡히십니다. 중간점에 가까이 가시면 스냅이 잡히시고요. 잡히실 때 클릭하고 그대로 가서 다시 클릭하시면 또 스냅이 잡히시겠죠. 이런 형식으로 스냅이 다 잡혔으면 ESC로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지금 이쪽에 12mm라고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6mm씩 옵셋을 해주면 되겠죠. 또 여기서 좋은 점이 이제 6mm 쓰신 다음에 양방향 옵셋을 눌러주시면 이 한 번에 6mm, 6mm가 생기겠죠. 그래서 양방향 옵셋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양쪽 6mm씩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원과 원 직선을 두 군데를 그어주셔야 되는데 오른쪽부터 그어주시면 오른쪽 스냅이 원에 잡혔을 때 찍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스냅이 잡히면 찍어주시면 됩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찍고 하시면 이런 형상의 원이 타원형이 생성이 됩니다. 트림으로 자르는 일밖에 안 남았겠죠? 트림을 누르신 다음에 저는 이 원을 남길 겁니다. 위쪽 원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선들을 남길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옵셋이 있는데 옵셋으로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이쪽까지 12mm가 있습니다. 거리는 12mm.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을 이용하여서 지금 150도라는 각도가 있는데 이거는 2mm의 위치에 대충 이렇게 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구속 조건 정의로 각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아까 각도를 이용해서 여기서 150도를 해버리면 그림이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 기준선과 이 선의 각도가 15도다. 그러면 일단 15도 구속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구속 조건 정의 보시면 피스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피스. 그래서 피스를 눌러주시고요. 피스 누르신 다음에 이걸 선을 눌러주시면 이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구속을 줘도 저건 고정이기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각도를 마음껏 주셔도 되겠죠. 각도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의 각도는 150도입니다. 150도를 입력을 하셨으면 여기 원을 그려야겠죠. 원이 이쪽에서 지금 반경이 25mm가 되어 있네요. 이런 형식으로 지금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원과 저기 선의 중간에 R이 있습니다. 이쪽에 R이 있고요. 이쪽과 아래쪽. 그래서 저는 라운드로 R을 주겠습니다. 라운드 5가 되셨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가운데 모서리에 가까이 되시면 스냅이 잡히십니다. 양쪽 스냅. 이럴 때 그냥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ESC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지울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저는 이 원을 남길 거고요. 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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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단일선이라 그냥 지우시면 되고요. 이 선 같은 경우는 지금 지우려면은 트림에서 옵션을 또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옵션을 이용해서 지워야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이용해서 선택 0은 남김이 항상 체크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풀어주셔야겠죠. 풀어주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내가 지울 걸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지워주시면 이쪽만 날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스케치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케치가 완성이 다 되었는데 이제 엣지캠을 넣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게 보시면 파일에 이게 2D다 보니까 이제 바로 저장해서 불러드리지 못하고요. 2D라서 IGS로 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에 내보내기 IGS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IGS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IGS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을 묻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빌링 기능사 1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엔터 치면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저장이 되었으면 이제 바탕화면에서 엣지캠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일에서 열기가 되겠죠. 파일에서 열기 누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저장했던 거 밀링기능사 1이 있습니다. 이 1을 클릭하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나옵니다. IGS 삽입하기. 지금 이 창에서 이걸 선택을 하나 아니면 지금처럼 나무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경 색상과 이쪽 선 색깔이 지금 일치하기 때문에 너무 안 보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는 선 색깔을 바꿔주셔야겠죠. 선 색깔 바꾸시는 방법은 아무 선이나 일단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 해주시면 컬러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쪽 컬러 칸을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블루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블루가 좀 진하거든요. 여기서 블루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쪽이 파란 색깔로 선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 개씩 다 하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시니까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편집에 객체 삭제의 동일 조건 수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메뉴. 여기서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이콘 한번 눌러주시면 형상을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형상은 이 전체가 되겠죠. 저는 전체를 다 바꿀 겁니다. 전체를 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하신 다음에 엔터로 클릭 한번 해주시면 어떤 기준으로 바꿀 거냐를 묻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기준이 당연히 파란 색깔 선이 되겠죠. 저는 파란 색깔 선이 기준이고 나는 파란색으로 형상을 전체 다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파란 색깔 선을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바뀌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해야 될 게 모재 생성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점이라는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복사까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같이 보시는 화면같이 원점이 지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원점을 이동할 필요는 없으시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캐드나 다른 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다 보면 이 좌표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이걸 붙이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변환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변환. 요소를 이동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변환을 처음에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내가 지금 원점부터 떨어진 좌표를 알면 이걸 쓰는 게 훨씬 빠른데 지금 제가 얼마큼 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이나믹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이나믹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다 보면 아래가 다 비활성화가 됩니다. 아래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동식의 형상이라는 아래 메시지 하나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는 이동식의 형상, 말 그대로 저는 전체를 다 이동을 해야겠죠.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한번 엔터를 쳐주시면 각 꼭지점마다 점들이 생성이 됩니다. 빨간 점들이 생겼을 때 원점에 대한 점이 이쪽이겠죠. 왼쪽 하단 이쪽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또 가까이 되시면 또 빨간색 네모나게 또 스냅이 잡히십니다. 이렇게 스냅이 잡히셨을 때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자동으로 원점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원점을 다 이동을 하셨으면 제가 아까 처음에 해야 될 게 모재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모재 생성. 이쪽에 보시면 모재 지그라는 아이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모재 지그 아이콘 한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자동 모재 설정에 꼭 체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동 모재 설정이라 이제 이 형상에 대한 사이즈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모델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동 모델을 선택을 하셨으면 아래 형태가 박스 형태인지 실린더 형태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박스를 놓으신 다음에 박스 옵셋,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X 최소 최대는 X 최소가 마이너스고 X 최대가 플러스입니다. 이 의미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있으면 이 선 기준으로 이쪽에 살이 붙으면 X 마이너스고요. 이쪽에 살이 붙으면 X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쪽도 Y 플러스 Y 마이너스가 되겠죠. 살이 붙으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70인데 나는 75가 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이 더 붙어야겠죠. 이때 X최소에 2.5씩 내면 7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준사 때는 여유량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0으로 생략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D라서 Z 최소값에다가 Z 두께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3D 같은 경우는 다 0을 놓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2D 같은 경우는 재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재료의 두께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는 20D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20D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지금 이 화면에 지금 모재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걸 등각도라는 뷰를 바꿔서 한번 모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뷰 설정하는 거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늘색 형식으로 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탑이라는 뷰가 있고요. 여기서 탑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러가지 뷰가 나오는데 등각도로 뷰를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등각도로 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박스 형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되신 거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점. 이 점은 처음에 드릴점을 찍어주는 거겠죠. 드릴이 가공하기 위해서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 가까이 가시면 저처럼 이런 식으로 스냅이 잡히십니다. 스냅이 잡히셨을 때 왼쪽 클릭을 한번 눌러주시면 원이 선택이 됩니다. 원이 선택되었을 때 엔터를 치면 원 중심에 점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점을 한 개 더 아래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점 생성하는 의미는 엔드밀이 진입을 할 때, 이게 지금 깊이가 3mm인데, 이 점을 찍으면 인식이 안 됩니다. 이 3mm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고요. 이 3mm보다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마이너스 4에서 쭉 되겠죠? 무조건 마이너스 4 플러스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깊이보다, 내경 깊이보다 더 아래로 찍어주셔야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기능사는 마이너스 10만 쓰면 무조건 어떤 도면이든지 다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아예 그냥 마이너스 10으로, 항상 마이너스 10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복사라는 명령을 줘야겠죠. 복사는 여기 보시면 변환, 아까 이동할 때 들어간 변환이 있습니다. 변환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변환을 클릭해 주셨으면 이제 변환이라는 창에서, 아까는 이동을 하려고 다이나믹을 체크했는데 지금은 프라드 할 거기 때문에 복사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복사에 체크하신 다음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10, X, Y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드릴 점이기 때문에, 엔드밀 진입점이기 때문에 X, Y는 변하진 않고요. 여기서 Z만 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ZJ는 마이너스 10을 작업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복사할 형상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복사할 형태가 지금 점이겠죠? 이 점에 대해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 이 점이 클릭되었을 때 엔터로 마무리하시면 아래 10mm 정도의 10mm 떨어진 위치에 점이 생성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여기 보시면 모드가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처음에 한 게 디자인 모드고요. 그 옆에 있는 게 가공 모드입니다. 말 그대로 디자인 모드는 편집하거나 수정하거나 보지를 만들거나 점을 찍어주거나 여러가지 수정 같은 여러가지 간단한 영상을, 간단한 아이콘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공 모드 가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가공 모드는 무조건 데이터만을 내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가공 모드 넘어가시면 이걸 원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선을 지운다든지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디자인 모드에서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시면 가공 모드에서 하시다가 선을 지워야 된다 그러시면 다시 디자인 모드 다시 넘어오셔서 지우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디자인 모드 안 넘어오기 위해서 다 설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디자인 모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게 모재 설정을 해주시고요. 모재 설정 하신 다음에 점을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점 갖다가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재와 점을 생성하셨으면 이게 디자인 모드에서 할 일은 끝난 겁니다. 이제 가공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공 모드는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공구 모양으로 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가공 모드 아이콘이고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가공 모드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기계 타입이고요. 두 번째 포스트 선택입니다. 기계 타입은 당연히 밀링으로 선택을 하셔야겠죠. 기계 타입은 밀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포스트는 밀링 선택하시고, 포스트는 학교에 이제 맞춰진 포스트가 있으실 겁니다. 그 포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9 R1 G54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2009 R1 G54를 눌러주신 다음에 밀링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셨으면 바로 확인으로 나가겠습니다. 확인을 하실 때 처음 작업하시면 아마 텍스트라는 창이 나올 겁니다. 텍스트에 뭐 스핀들, 쿨런트 쭉쭉 나올 텐데, 무슨 창이 뜨면 그냥 캔슬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넘어오셨으면 제가 아이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첫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홀 자동가공 이용해서 드릴 종류의 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황삭 가공은 외곽과 포켓 영상을 쳐낼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처음에 작업해야 될 게 저희는 홀 자동 가공 먼저 작업을 하셔야겠죠. 첫 번째 홀 자동 가공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홀 자동 가공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에 드릴점, 지금 아래 보시면 점을 선택하고 나와 있는데 점은 드릴점이 되겠죠. 드릴점은 아래점이 아니라 윗점, 아까 제가 처음에 먼저 찍은 점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로 마무리하시면 드릴에 대한 조건 창이 나오십니다. 여기서 이제 안쪽 높이는 구멍과 구멍을 뚫고 다른 구멍을 이동할 때의 높이인데 이건 저는 10mm를 주겠습니다. 이걸 10mm 주고 얘는 0mm 주겠습니다. 가공 시작 높이는 여유 없이 바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에서는 요거 두 개만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다 하셨으면 가공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공 방법에 보시면 지금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으신 건데 보시면 가공 방법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 방법은 사용 안함이 아니라 센서 드릴로 바꿔주셔야겠죠. 보시면 가공 방법을 클릭해 주시면 센터 드릴과 스포 드릴이 나옵니다. 저희는 센터 드릴을 써야겠죠. 센터 드릴을 쓴 다음에 저는 조건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깊이는 3mm만 내려갔습니다. 깊이는 3mm 내려갔고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접근 속도라는 건 이제 F겠죠. F, S, T, 파이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조건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쓰시는 조건값이 있으시면 그 조건값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조건값을 다 입력을 하셨으면 황삭 가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쓸 거는 일반과 가공 방법과 황삭밖에 없습니다. 황삭에 보시면 가공 방법에 저는 지금 안하고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드릴 가공 공정을 보시면 드릴 이거는 G81이고요. 아래 건 G73, 아래 건 G83. 저희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팩트리를 가장 많이 쓰시죠? 저는 팩트리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팩트리. 저는 이와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깊이 설정에 마이너스 안 붙인 이유는 자동으로 얘가 마이너스 들어가기 때문에 쓰셔도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깊이 25라는 건 재료가 지금 20T이기 때문에 5mm 여유를 줘가지고 25mm가 돼서 관통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절임량 보시면 이거 Q값이 되겠죠? S, T, S, 제가 잘못 썼네요. 첫 번째 피드, S, T, 파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다 완료가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다 됐으면 확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드릴 가공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풀 가공이 끝나셨으면 이제 황삭 가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있는 황삭 자동 가공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황삭 가공 보시면 눌러보시면 이 형상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바깥쪽 형상이 되겠죠? 이쪽 형상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씩 클릭하시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신데 이거를 아무 선이나 더블 클릭하시면 이 선에 관한 선들은 다 접힙니다. 지금 외곽 쪽이 다 접히셨으면 엔터 두 번을 치겠습니다. 엔터 두 번을 누르게 되면 이런 조건창이 나오는데 조건은 저와 같이 일반에서 저와 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삭 방법은 하향과 상향이 있는데 상향을 쓰셔도 되고 하향을 쓰셔도 됩니다. 저는 하향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직경 퍼센트지가 있는데 공구 직경 퍼센트지란 측면 절임량을 말합니다. 측면 절임량. 예를 들어서 공구가 18이다. 18 기준으로 50%를 주게 되면 5mm씩 가는 거겠죠. 그럼 이게 이제 키패스가 한 번에 나오냐 두 번에 나오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우선 40%로 주고요. 여유량을 보시면 여유량은 X, Y, Z 여유량인데 X, Y, Z 여유량에 0.5를 주고 그 아래 보시면 Z 여유량이 따로 있습니다. Z 여유량에 0.2를 주게 되면 위에 Z가 0.5라서 0.5 더하기 0.2가 아니라 0.5는 캔슬이 되는 겁니다. X, Y는 0.5가 맞는데 Z는 0.5가 아니라 나는 0.2로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거는 쓰실 일이 없으시겠죠? 보시면 아래 공차라는 건 이제 가공 경로간의 키패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 보시면 모델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 선택은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바운더리.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있으면 제가 이 선을 클릭하면 얘가 내가 선 끝이구나를 인식해서 거의 내경 깎습니다. 다 안쪽을 깎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바깥쪽 바운더리를 지정해줬으면 이 선과 내가 이 선 사이를 깎아내거나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외경과 내경이라고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면 외경이 되는 거고요. 체크를 풀면 내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구 탭 가시면 공구 탭에서 저는 이렇게 5개를 설정하면 되는데 5개는 이런 조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선속도 S고요. ST5입니다. 이거는 모험답안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쓰시는 거 있으시면 학교에서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설정 다 하셨으면 깊이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깊이 설정에서 보시면 저는 이렇게 설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안전 높이는 10mm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가공 깊이랑 절임량이 있는데 도면에 보시면 깊이가 4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4mm하고 그 아래 절임량은
한 번에 깎을 것이냐, 두 번에 깎을 것이냐, 세 번에 깎을 것이냐를 나누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제가 절인형을 2로 썼으면 두 번에 깎겠죠. 2mm 깎고 다시 2mm를 또 깎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지금 기능사 같은 경우는 3mm 한 번에 깎는 게 더 편하십니다. 그래서 3mm 한 번에 깎겠습니다. 다 했으면 확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확인으로 나가시면 지금 커서 모양이 네모나게 변했을 겁니다. 네모나게 변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모재 선택이라는 걸 체크했기 때문에, 모재 선택 체크했기 때문에 얘를 모재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재 같은 경우는 지금 바깥쪽이 모재겠죠. 이 바깥쪽을 다 클릭하셔도 되는데, 이 바깥쪽에 그냥 아무 선이나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4개의 선이 다 잡힙니다. 4개의 선이 다 잡혔을 때 엔터로 마무리하시면 외경에 대한 키패스가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외경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하실 게 이제 내경 작업을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내경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네 번째에 있는 항상 자동 가공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항상 자동 가공을 클릭하신 후에 이 안쪽도 마찬가지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면 안쪽 포켓이 다 잡힙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두 번을 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처럼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재 선택만 해제만 해주시면 됩니다. 모재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을 해주셨으면 공구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구 탭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와 같은 외곽 형상 같은 형상으로 똑같은 조건을 줬습니다. 조건값을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다 설정을 하셨으면 이번엔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깊이 설정에 가보시면 저는 이렇게 설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안전높이 10mm 주고요. 도면에 지금 깊이가 도면에 3mm라서 저는 3mm, 3mm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3mm씩 주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설정 완료했으면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쪽에 툴패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작업해야 되는데 이 지금 아래 점을 클릭을 안 했죠. 이 점의 의미를 아직 부여를 안 줬기 때문에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뷰 설정하는 데 보시면 이쪽 다이나믹이라는 데를 클릭 한번 해주시면 등각도라는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면도로 보는 게 맞겠죠. 정면도로 보시면 지금 이 내경 진입점인데 내경 진입이 대각선을 진입을 합니다. 드릴 구멍은 여기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진입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똑바로 바꿔줘야겠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정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3번 황사가공 옆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를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해주신 다음에 3.1 황사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설정을 할 게 다시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다시 선택을 꼭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선택. 다시 선택을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하셨으면 접근 방법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접근 방법 탭으로 넘어가시면 접근 방법에 지금 자동 진입에 대해서도 얘가 지금 자동으로 막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자동 진입이 아니라 당연히 드릴 지점으로 바꿔주셔야겠죠. 드릴 지점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 중간쯤에 진입과 절상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진입과 절상 이동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G00으로 Z를 한 번에 내려가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G00Z-2까지 내려오고요. 얘를 체크하면 G01Z-3을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체크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릴 지점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확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경을 다시 찍어주셔야 됩니다. 내경 그림을 다시 찍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뷰가 아까 정면도로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내경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뷰를 이용해서 저는 등각도로 돌리겠습니다. 등각도 돌리신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공구 때문에 잘 형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보시면 공구 표시 설정이라는 공구 랜덤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하이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이콘 클릭해주시면 공구 모양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내경을 클릭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엔터를 2번 치시면 원래는 2번 치면 끝나거나 아니면 조건창이 나오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커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공구 진입 위치점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드릴 지점 바꿔줬기 때문에 드릴 지점을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이 되겠죠. 이 아래쪽 클릭하시고 이 아래점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면도로 가시면 이런 형식으로 똑바로 내려왔죠.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실 때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옆에는 고속 시뮬레이션입니다. 고속 속도를 제어할 수 없고 엄청 빠르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3D 할 때 많이 사용하시고요. 3D는 금방 끝나기 때문에 고속 시뮬레이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가공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가공 시뮬레이션은 실제 사용자가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보고 싶으면 천천히 보시고요. 빨리 보시면 빨리도 볼 수 있는 게 가공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공 시뮬레이션을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뷰가 지금 다이나믹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등각도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클릭하시면 등각도가 있고요. 자, 이 상태로 설명드리면 스타트는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많이 쓰는데 이거는 다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지금 체크가 돼 있는 거는 지금 이와 같이 주황 색깔 불빛이 들어와 있는데 이 주황 색깔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게 꺼진 겁니다. 그러면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고요. 속도를 조절하시려면 주황 색깔 불이 들어오도록 클릭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클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스크롤을 얘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를 놓고 이 정도에 놓고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공정 하나씩 나와서 드릴 강화하고 엔딩을 강화합니다. 이와 같이 다 완료가 되었으면 시뮬레이션을 닫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 시뮬레이션도 확인했으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뽑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드릴이 지금 한 번에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드릴 두 개를 작업했기 때문에 얘가 보조 프로그램 호출합니다. 보조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는 보시면 자동 가공의 확률 설정이 있습니다. 풀 메뉴 자동 가공의 확률 설정을 접속하겠습니다. 보시면 자동 가공의 확률 설정 클릭해 보시면 아마 이 홀에 보시면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해제. 이걸 체크를 해제 안 하시면 M98이라는 보조 프로그램 호출이 나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해제하시면 이와 같은 그냥 네모칸만 되겠죠. 그 다음에 네모칸 체크를 해제하셨으면 확인으로 나가겠습니다. 확인으로 나가신 다음에 보시면 NC 데이터 출력이라는 가운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해 주시면 NC 데이터 옆에 찾아오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찾아오기를 글자를 눌러주시면 저장 위치랑 파일 이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 58888이라는 NC 데이터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8888 한 다음에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코드 제너레이터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캔슬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캔슬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G코드 창이 나옵니다. G코드가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포스트가 없으시면 저희 회사로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맞춰드리겠습니다. 이상 프로테크 코리아 김경환이었습니다.